새벽 5시 반.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비초소 안 형광등 불빛 아래 정혜윤이 근무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6세의 등은 조금 굽었지만 펜을 쥔 손놀림은 여전히 꼼꼼했습니다. 밤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기록을 적어 내려가다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윤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손을 주물렀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정 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근길 주민 한 명이 경비초소 문을 열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민이 떠나고 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에 닿는 온기가 잠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호흡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혈압과 협심증이 심각합니다. 정 선생님, 이제 일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꼭 약 드시고 푹 쉬세요. 혜윤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지만 그의 가슴속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집 거실. 혜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요란한 오락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아내 윤정이가 휴대폰을 들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우리 집 양반? 이제 일도 그만뒀어. 뭐 벌겠어, 나이가 나인데.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혜윤의 귀에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래도 연금은 나오니까 그걸로 살아야지 뭐. 혜윤은 TV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통화를 끝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 혜윤이 침대 끝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가 천조각에 쌓여 있었습니다. 시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리판은 금이 가 있었고 시침은 멈춰 있었습니다. 혜윤은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시계를 차고 출근하던 날들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단정한 양복,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던 모습,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던 부엌. 그때는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지금은 흐릿했습니다. 혜윤은 시계를 다시 천으로 감쌌습니다. 서랍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손님이 되었을까? 혜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혼잣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혜윤은 그렇게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혜윤은 골목길에서 차를 찾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GPS를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좁은 길, 불규칙하게 주차된 차들 사이로 번호판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3742번. 중얼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회색 아반떼 앞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한 달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밤길은 낮보다 어두웠고 낯선 주소는 매번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앱을 켜고 호출을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타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속도를 내지 않았고 신호를 지켰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정 기사님, 오늘도 부탁합니다. 혜윤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조금씩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밤, 강남역 근처 술집 앞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술 냄새가 짙었습니다. 빨리 가요. 새벽까지 도착해야 해.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 반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두들겼습니다. 처음엔 가늘었지만 금방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손님은 뒷좌석에서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혜윤은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 차선이 비에 번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에 부서졌습니다. 새벽 1시 50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혜윤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쪽 커브 구간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혜윤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차선에서 덤프트럭이 미끄러졌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혜윤은 핸들을 꺾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물에 미끄러졌습니다.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거대한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차체가 회전하면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휘어지는 소리, 비명소리가 혼재되어 들렸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넘어 비탈로 떨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혜윤은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눌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실, 형광등 불빛 아래 의료진이 움직였습니다. 환자 76세 남성, 다발성 외상, 간호사가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을 누르는 손.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깜빡였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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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박동이 느려졌습니다. 제세동 준비. 충전 완료. 전기 충격. 혜윤의 몸이 경직되었다가 풀렸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의료진의 눈빛.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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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평평해졌습니다. 다시 또 한 번의 충격. 모니터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각 새벽 2시 37분. 간호사가 기록지에 적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남았습니다. 새벽 4시 13분 중환자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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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민지가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심정지. 모니터의 선이 평평했습니다. 민지는 침대 난간을 내리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복도에서 정미소가 달려왔습니다. 응급팀 호출. 제세동기 준비. 미소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침대 위의 환자는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혜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소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위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무게가 없었습니다. 공기도 중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래가 보였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손, 자신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제세동, 충전 완료, 전기 충격. 몸이 경직되었다가 풀렸습니다. 미소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의 충격. 모니터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혜윤은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순간 병실의 벽이 흔들렸습니다. 공기가 뒤틀렸습니다. 물결이 일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병실이 흐려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번쩍였습니다. 혜윤의 눈앞에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장, 군복 입은 모습, 학교 교실, 흘길. 과거가 역순으로 흘렀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혜윤은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익은 풍경이었습니다. 간판의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빛바랜 페인트, 손으로 쓴 듯한 글자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 통이 넓은 바지, 짧은 치마, 빳빳한 교복.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낡은 버스, 소형 승용차, 오토바이. 공기 중에 연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녹슨 철제 기둥, 목재 벤치. 누군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짧게 깎은 머리, 곧은 자세. 혜윤은 그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짙은 파란색 원피스, 가죽 가방, 교사 복장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맑은 눈빛, 한서연이었습니다. 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젊은 혜윤이 그녀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입대 날짜 나왔어요? 젊은 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서연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렇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윤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그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이별의 날. 서연과의 마지막 대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닿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처럼 과거는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혜윤은 그곳에 서서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젊은 혜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연기를 뿜으며 골목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혜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낯익은 거리, 낯익은 하늘, 그리고 낯익은 이별.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56년 전 그날처럼 1974년 8월 15일
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없었습니다. 손을 만져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76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을 놓치지 않겠어.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혜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학교 앞 골목길, 서연이 가방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윤은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연 씨. 서연이 멈춰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윤 씨? 무슨 일이에요? 혜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과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세요. 지금 당장.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혜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버스 정류장. 두 사람은 시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혜윤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6년 만에 다시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혜윤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텐데. 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여관 앞에 섰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방을 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행복해야 해요. 우리.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혜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흔들렸습니다. 공기가 뒤틀렸습니다. 벽지에 무늬가 번졌습니다. 색이 흐려졌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혜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안 돼. 다시 현실 속의 중환자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깜빡였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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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의사 박성훈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CPR 준비. 미소가 복도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빠, 포기하지 마요. 제발. 박성훈이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1974년 바닷가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혜윤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혜윤 씨, 어디 아프세요? 혜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사랑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말을? 서연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회전했습니다. 빛이 번쩍였습니다. 어둠이 덮쳤습니다. 또다시 현실 속 중환자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세동, 전기 충격. 혜윤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의료진의 눈빛. B-, B-, B-. 미약하지만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소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시 1974년 바닷가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관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침대 위에 손수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수로 수놓은 이름 혜윤. 서연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혜윤은 어둠 속에 떠 있었습니다. 시간의 경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위도 아래도 없었습니다. 과거가 멀어졌습니다. 현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2시간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 머무를 수 없는 곳. 그러다 다시 현재의 중환자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혜윤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심장 모니터가 미약하게 깜빡였습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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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멀었습니다.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혜윤은 천정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천, 구석이 닳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나를 떠날까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갑게 굴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혜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들리나요? 당신 들리는 거예요? 혜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정희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사랑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미소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뒷모습, 떨리는 어깨,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소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웠구나. 어머니도 사랑받고 싶었구나. 미소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손을 어머니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소야. 괜찮아요, 엄마. 미소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는 알고 있을 거예요. 혜윤의 영혼은 천정 가까이 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내가 보였습니다. 딸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자신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 심장 모니터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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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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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소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안 돼요. 혜윤의 영혼이 흔들렸습니다. 공간이 뒤틀렸습니다. 빛이 번쩍였습니다. 병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미래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 위에 신랑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아름다운 여자. 신랑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현준이었습니다. 손자였습니다. 혜윤은 식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투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소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큰 액자 속 젊은 시절의 혜윤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 미소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혜윤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행복했구나.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였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부모에게 절했습니다. 미소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혜윤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햇살이 그를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천천히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손끝부터 팔, 몸, 얼굴. 사랑은 끝나지 않는구나. 기억 속에서 살아남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빛이 그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빛, 부드러운 빛. 그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식장에 햇살만 남았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축하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랑도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1974년 겨울, 눈 내리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 피어올랐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 혜윤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 깃을 세운 채 눈송이가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건너편에서 서연이 걸어왔습니다. 파란색 코트, 하얀 목도리, 눈발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맑은 눈빛, 따뜻한 미소.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만 내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 희미했습니다. 기계음처럼 들렸습니다. 혜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발 너머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빛. 혜윤 씨. 서연이 불렀습니다. 혜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혜윤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 않아요. 그럼요. 고마울 뿐이에요. 혜윤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 네. 당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과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서연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혜윤 씨, 저는 괜찮아요. 이제는. 혜윤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과거를 바꾸려 했던 건 욕심이었어요. 그게 무슨.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저도요. 서연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삐삐.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더 크게, 더 가까이. 하늘이 흔들렸습니다. 눈발이 빠르게 흩날렸습니다. 공기가 뒤틀렸습니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혜윤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많은데. 괜찮아요. 혜윤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서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빛이 혜윤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빛, 눈부신 빛. 그의 손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그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사이로 빛이 새어나갔습니다. 혜윤 씨, 서연이 외쳤습니다. 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저도요. 사랑했어요. 저도 사랑했어요. 빛이 그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눈발 속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거리에는 눈만 내렸습니다. 서연은 혼자 섰습니다. 손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또다시 현재의 중환자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B-, B-, B-.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모니터의 선이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윤정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혜윤의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윤정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여보, 움직였어요. 미소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혜윤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빛이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희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윤정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미소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혜윤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윤정이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미소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우리가 여기 있어요. 혜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고통이 아닌 평화, 후회가 아닌 감사.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내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희미해졌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가 겹쳐졌습니다. 서연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남는다. 중환자실은 고요했어요. 민지 간호사가 정기 순회를 돌며 혜윤의 침대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그의 손을 확인했죠. 그때 혜윤의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윤정이와 미소도 급히 병실로 들어섰죠. 여보, 여보. 윤정이가 남편의 손을 움켜쥐었어요. 혜윤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는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가 천천히 아내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아빠,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했어요. 윤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혜윤은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사랑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평화로운 얼굴로요. 의식은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흘 후 혜윤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심장은 마지막 박동을 멈췄습니다. 윤정이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미소는 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빠. 병실은 고요했어요. 슬픔이 공기를 채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도 함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윤정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미소는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윤정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정리되지 않았던 책상 서랍을 열었죠. 낡은 서류들과 메모지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혜윤이 웃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단발머리의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82년 봄, 서연과 함께. 윤정이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을 천천히 읽었어요. 혜윤의 눈빛이 얼마나 맑았는지요. 서연의 미소가 얼마나 순수했는지요. 윤정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영혼 여행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무엇을 찾아 헤맸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는 첫사랑에게 작별을 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고 싶었던 거죠. 윤정이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여보.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는 혜윤의 책상에 앉았어요. 그녀는 편지지를 꺼내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여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도 저도 미소도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려 했죠. 이제 알아요.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찾아 헤맸는지요. 고마워요. 저와 함께 살아준 모든 시간들이요. 윤정이는 편지를 접어 혜윤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머물렀어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손자 현준이 할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사이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이 나왔어요.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습니다. 현주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어요. 할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1982년 4월 15일. 오늘 서연이와 바닷가에 갔다. 파도 소리가 우리 웃음소리를 덮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현준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꾼다. 그는 오래 그 문장을 바라보았어요. 일기장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할아버지와 단발머리 여인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바닷가 언덕이었습니다. 현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할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며칠 후 현주는 그 사진을 액자에 담았어요. 그는 거실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윤정이가 옆에 서서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단다. 이제는 다 괜찮아.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현주는 액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그리워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액자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화면이 서서히 전환되었습니다. 바닷가 언덕이에요. 석양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혜윤이 언덕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단발머리의 서연이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혜윤이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여기가 좋았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여기가 제일 좋았어.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졌어요.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혜윤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미안했어. 오래 걸렸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항상 약속을 지켰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 없이 천천히요. 석양은 점점 더 붉게 물들었어요. 화면이 다시 현대로 전환되었습니다. 거실의 액자예요. 현준이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아버지는 행복하셨을 거야. 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액자를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젊은 혜윤과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화면이 다시 바닷가로 돌아갔어요. 혜윤과 서연은 언덕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지켰네. 서연이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화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흰빛이 천천히 스크린을 채웠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은 채요. 다시 거실입니다. 액자 속 사진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현주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꾼다.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한다. 그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윤정이가 창문을 열었어요. 봄이 왔구나. 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거실 전체가 화면에 담겼습니다. 액자 속 사진, 일기장, 그리고 창밖의 봄빛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검게 변하기 전 마지막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닷가 언덕이에요. 석양 속에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그림자요. 그들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수평선을 향해요.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혜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화면 중앙에 하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